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의 중국 바이오 협력 사실상 단절하겠다라는 이런 소식이 또 뉴스로 나왔는데, 자, 리보세라닙은 미국 약이죠.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미국 약이니까 리보세라닙 승인한 데 있어서 뭐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은 없겠죠. 어디 출신이냐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자, 그런데 캄넬리주맙은 주인이 중국이죠. 중국이 주인이다. 근데 이번에 판권을 HLB가 가져오면서 리보세라늄 엘레바 쪽에서 진행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은 지금 미국의 이런 중국 바이오 견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염두에 둔 이런 캄넬리주맙의 기술을 가져왔다.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중국 바이오 FDA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미국에서만 물 먹었다. 중국산 신약에 더 높아진 FDA의 문턱 해가지고 머니스 리포트 미중 바이오 백원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죠. 그런데 HLB 아주 크게 급등했죠. 자, 바이오시밀러도 신약도 미국에서 끈끈 앓는 중국의 바이오다. 자, 지금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패권 전쟁이 격화가 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바이오 산업이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약은 뭐 저런 거 뭐 어떻게 먹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이 지금 이 바이오 쪽 시장에서는 미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중국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고 일본보다도 더 시장이 크고, 한국은 중국한테 지금 게임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중국의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한 상태다. 엄청나게 지금 커 있습니다. 보통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거쳐서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고, 조선도 그렇게 우리나라 거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했는데, 이 바이오 쪽은 다릅니다. 바이오 쪽은 중국이 더 강하죠. 시장도 크고 중국의 의약 회사들이 훨씬 더 기술력이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미국이 생물보안법을 발의하면서 양국의 바이오 교류가 단절될 것으로 보인다. 자, 지금 뭐 반도체 부분에 이어서 바이오 쪽까지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패권전의 국내 바이오 기업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 CDMO가 가장 반사이익 클 걸로 보고 있는데, 이유가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겨냥하고 있는 법이 바로 생물보안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삼바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CDMO를 하는 뭐 셀티른이라든지 이쪽이 수혜를 볼 거다. 이런 내용이겠죠. 중국산 신약이 FDA만 가면 맥을 못 추고 있다. 과거부터 불거진 미중 바이오 패권 전쟁과 최근 미국의 생물보안법 발의까지 맞물리면서 FDA가 중국산 신약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는 추세다. 자, 그래서 최근에 5년 동안에 어땠느냐 보니까, 자, 최근 5년 동안에 FDA 넘어선 것은 총 3건이 있더라. 2019년도에 2건, 20년도에 0건, 48건을 신청을 했는데 2건 됐고, 53건을 신청했는데 빵건, 50건을 신청했는데 빵건,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37건을 신청했는데 빵건, 23년도에 자, 작년에 55건을 신청했는데 한 건이 승인이 되었죠. 단 1%에 불과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정말 중국 약이라서 이렇게 짜게 승인이 되었을까?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FDA 문턱을 넘는 것은 원래 어렵습니다. 원래 중국만 어려운 게 아니고 일본도 어렵고 우리나라도 어렵고 그리고 미국도 어렵습니다. 미국 자기 나라 약물이라도 어렵다. FDA 문턱이
정말로 까다롭고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FDA 문턱을 넘어서면은 뭐 거의 노다지 캐는 거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가면은 뭐 돈을 엄청나게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만큼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정말로 높은 곳이죠. 미국 FDA, 특히 항암제 부분은 더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가 중국 업체로부터 기술을 인수해서 직접 개발하더라도 FDA가 불승이 나는 사례가 속출했다. 대표적으로 중국 레전드가 존슨앤존슨의 기술 수출한 실타셀이다. 실타셀은 카티 치료제인데 22년도 FDA 승인이 예고됐지만 끝내 불발이 되었다. 자, 중국에서만 연구된 신약이라면서 거절된 약물을 넣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중국 내에서만 개발을 해서 중국 사람 대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넘겨서 미국 일라이 릴리에 수출한 PD-1 면역항암제 신틀리맙은 FDA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22년. 중국 사람들만 100% 해가지고 하면은 이거 뭐 FDA에서 누가 해줍니까 이거? 이 미국에 팔 거면서 지금 중국 사람 대상으로 임상해놓고 나보고 지금 승인해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충분히 명분이 확실하죠. 데이터가 좋다고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 FDA 허가 자문위는 신틀리맙의 중국인 대상 임상시험만으로 미국인에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꼬투리 잡으려면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인이 하나도 없고 서양인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인만 전부 다 했구나. 안 그래도 내가 중국이야. 뭐 꼬투리 잡아가지고 탈락시키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죠. 뭐 그건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비윤회 치료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총 계약 규모가 22억 달러 엄청나게 크게 기술 이전했지만 FDA 허가에 고배를 마시면서 근래 권리를 반환했습니다. 노바티스, 빅팜이. 그리고 주거 퇴짜를 맡던 중국산 신약은 지난해 면역항암제로 처음 FDA를 뚫어냈습니다. 토리팔리맙은 중국 준시바이오와 미국 코에러스 바이오가 공동 개발한 비임두암 1차 치료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어찌 보면 리보캄넬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리보캄넬이 지금 HLB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엘레바가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FDA 입장에서 보면은 주인이 HLB 한국이지 엘레바는 100% 토종 미국 회사죠. 미국 회사, 자기 회사, 자기 나라의 회사가 FDA를 승인 신청을 넣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미국의 바이오 사이언스와 중국의 항서제약과 공동 개발한 그런 약물이 되는 겁니다. 리보캄넬은. 리보세라닙은 엘레바 거니까 엘레바가 이제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죠. 중국이 이제 라이선스 인을 해서 가져간 거고, 그러고 캄넬주맙은 중국에서 개발했죠. 항서작이 개발을 한 거다. 코에러스는 2021년 토리팔리맙의 중국 지역 판권을 11억 달러에 확보했다. 그래서 토리팔리맙의 허가로 FDA를 향한 중국 도전이 빛을 보기도 전에 미국의 중국 자본 등에 대한 거래 감시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FDA의 중국산 신약 허가 또한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이번 법안이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협력을 사실상 단절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이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5월달이면 이제 결정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비교적 개발이 쉬운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도 중국 배척 기조는 뚜렷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좀 나왔고, 중국의 바이오 산업은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만큼 이 중국의 약물이 뭐 중국에서 바이오 뭐 이렇게 양보해봤자 뭐 되겠어 뭐 이렇게 하겠지만 중국의 바이오 기술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바이오 기술을 폄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바이오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길을 못 펴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보다 한 수 아래입니다. 한 수 아래. 한 수 아래다. 반도체 이렇게 하면은 중국이 어디서 까불고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바이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중국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원을 하죠. 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지원을 하면서 정말로 시장이 커진 상태고 항암제도 가지고 있죠. 항서제약도 가지고 있고 준시바이오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FDA 허가를 받은 항암제가 아직까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FDA가 승인을 받아내게 된다면 대한민국 바이오 제약법 역사상 최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찝찝하긴 하죠. 찝찝하긴 한 상황인데 지금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할 이유는 정말 단 1도 없답니다. 지금은 깜깜이죠. 깜깜이고 FDA 쪽에서 특별하게 피드백이 아직까지 없는 상태고 캄넬리주맙 CMC도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죠. 파이널 리뷰에서 FDA에서 특별한 피드백이 없이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은 정말로 FDA 쪽에서 미국이 중국의 바이오를 좀 배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한다면 야 그래도 뭐 다 좋은데 말이야. 이 부작용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80%면 부작용 측면에서 가장 높은데 수치가 나 이것 때문에 안 해줄 거야 라고 만약에 한다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뭐 FDA에서 이제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겠다. 중국이야 내가 해주나 봐라. 만약에 그렇게 억하심정을 가지고 해버린다면 그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피드백이 크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세계 최장 OS에다가 이 모든 데이터가 상당히 양호하죠. 그리고 지금 간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티센트릭 아바스틴 이 조합이 이 간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에 대해서는 치료 효능이 많이 약화되고 떨어지죠. 그런 지금 약점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신약이 나왔는데 리보캄넬린 부작용이 좀 있긴 하지만 약물로 다 커버가 되는 상황에 간이 좀 약화된 그런 간 기능이 저하된 그런 환자들에도 효능이 특별하게 차이 없이 잘 발휘를 하는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제 인류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거는 뭐 승인을 안 해준다 그러면 정말로 이 미국이 중국 약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상당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승인을 자신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직까지 실제로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모든 데이터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시기는 아니다. 시기상조죠. 지금은 아직 파이널 리뷰도 안 된 상태고 지금 이 캄넬주마 CMC는 잘 통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라는 이런 기사도 나와 있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상 허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